네, 그러면은 이제 기억 관련한 이제 챕터죠. 기억 챕터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기억 1에서는 우리가 기억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음, 그 우리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런 것들의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떤 과정이죠. 처음에는 이 센서리 메모리라고 해서 감각 기억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쇼텀 메모리라고 해서 단기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롱텀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거는 일종의 하드 드라이브 같이 어, 그냥 휘발되지 않는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감각기억은요, 실제로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인풋을 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화상 카메라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그 화상 카메라 안에는 엄청난 많은 정보가 인입이 됩니다. 그죠? 인입이 되는데, 그냥 그거는 인입이 될 뿐이고, 실제로 그 카메라 뒷단에서 어떤 저장 장치를 두지 않았을 때에는 그건 그냥 휘발돼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기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눈을 한번 이렇게 깜빡거리잖아요. 눈을 한번 깜빡거릴 때 정말 많은 시각 정보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청각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 후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그냥 시각만 예를 들면은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 순간 안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 눈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정보가요, 어디에 저장될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실제로는 저장됐다기보다도 그냥 들어오더라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들어온다. 그렇게만 되고요. 그럼 결국은 이걸 우리가 이 기억, 이 정보들, 들어오는 정보들을 쇼텀 메모리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 동작이 필요한데 그게 주의와 집중이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운전을 하고 계속 가요. 가는데 내가 옛날에 어디서 봤던 거랑 비슷하네. 또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메이커와 동일한 매장이 보이네. 이런 것들을 내가 주의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쇼텀 메모리로 어떤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각 기억에서 이 쇼텀 메모가 넘어올 때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이 주의는 일종의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처음에 이제 빨간색 사과를 볼 때, 빨간색 사과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해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이런 해석 없이 그냥 내 눈으로 들어오지만, 빨간색이네. 라고 주의를 집중하면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들어온 정보가 빨간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간, 저 빨간색 같은데? 라는 어떠한 해석을 통해서 쇼트 메모리에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생각해 볼게요. 저기 뭐 명동이나 홍대나 뭐 연남동이나 사람이 정말 많은 데를 가요. 그 우리는 외국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외국인이 지나가면 우리는 사실은 내가 평상시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얼굴에 기억을 못 해요. 특히 외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쭉 지나고 다니는 사이에 외국인이 지나가. 근데 그 외국인이 대단히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잘생기거나 아니면 되게 예뻐. 내가 평상시에 우리 영화나 이렇게 봤던 사람이랑 비슷해 보여. 그때 우리는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렇게 주의를 집중해야만 실제로 그 대상, 그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의 키, 그 다음에 얼굴 모양, 또 머리 색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들이 내 단기 기억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누굴 조사하는데 이 피 면담자가
그 당시에 자기가 봤던 차는 빨간색 차라고 주장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빨간색 차군요. 그 이 질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빨간 차라고 단정 지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면담 방법론 맛보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내용 자체를 중요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기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봤던 색깔이 빨간색입니까? 그럼 빨간색이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요. 자기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저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시 운전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고속도로예요. 그러면은 고속도로에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평상시에 뭐 거기가 막히지 않았으니까 제가 100킬로는 달렸겠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고 난 차량이 빨간색이라고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원래 100킬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과속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는 되게 위험하게 달리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 그 차가 뭐 어떤 건 잘 몰랐지만 갑자기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는데 제 뒤에 이제 그 백미러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제 옛날부터 알고 있던 차 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빨간색인 걸 기억하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첫 번째 주의를 기울였어요. 저 차가 되게 빨리 과속을 하는구나, 라는 주의를 기울였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저 차가 위험하겠는데, 라고 하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꽝 소리가 났고, 그때 나는 달리고 있다 보니까 지나친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백미러를 보니까 빨간색이었고, 그 빨간색 차는 내가 평상시 관심을 갖고 있는 차종이었기 때문에 그 빨간색이라는 그 정보가 가장 정확하게 기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저 사람이 이거는 빨간 차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된 주변 상황들과 환경들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실제 그 사람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쇼텀 메모리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는요, 쇼텀, 그야말로 단기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게 오래 기억을 해도 몇 분 정도만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우리 여러분 인증할 때, 휴대폰 인증할 때 인증번호 달라고 하잖아요. 인증번호 날라오면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른 창으로 들어가서 인증번호 입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증번호 숫자가 되게 몇 개예요. 보통은 길으면 6개고요. 보통은 4자리예요. 그리고 특히 전화가 와서 내가 인증번호를 눌러야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2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해놓냐면은 내가 어떠한 것을 잠깐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거 오래 기억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기억하는 시간도 몇 번밖에 안 되고요. 그 정보의 양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7자리를 넘어가면은 그거를 빨리 기억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 잘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RS 전화 같은 걸 받을 때는 2자리인 이유는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화면이 꺼지잖아요. 그 전화를 받고 안내 음성이 또 들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눌러야 되기 때문에 2자리 정도로만 우리가 안내 ARS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인증번호도 마찬가지죠. 인증번호를 입력을 할 때 7자리가 넘어가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만 내가 그걸 오랫동안 기억해지지 한 번 딱 봤을 때 순간 이게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강한 보안을 요구할 때는 6자리지만 통상 한 4자리 정도에서 숫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쇼텀 메모리의 한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쇼텀 메모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결국은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이 장기 기억 속에 보통 우리가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사고가 나고 즉시 물어볼 때야 그렇다 치지만 그게 아니죠. 몇 시간 후 또는 며칠 후, 심지어는 1년 후에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기억을 이 사람이 질문에서 답변을 할 때 어디서 끌고 오냐? 쇼텀 메모리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에서 끌고 옵니다. 근데 봐요. 쇼텀 메모리는요, 분명히 오랫동안 기억 못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쇼텀 메모리에 남아있던 정보들을 장기 기억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거는 절대로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진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죠.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봤다고 칩시다. 뉴스를 봤는데 뉴스의 내용이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죠. 정말 단편적인 스토리가 꽤 많아요. 그러면 그 뉴스의 내용을 얼마 정도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은요, 어저께 저녁에 봤던 뉴스의 80%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20% 정도만 기억을 해요. 그것도 대부분 주의를 기울였고, 반복해서 관심을 가졌고,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백그라운드 지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만 20%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어떤 원리가 도출되냐면, 누구든지 당연하죠. 자기의 어떤 일, 자기가 겪는 일,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관심 갖는 일, 내가 오랫동안 겪어온 일이 않고서는 롱텀 메모리로 통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사람들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보통 같은 단어를 40번 정도 이상을 반복을 하면 이게 롱텀 메모리로 넘어가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되게 비효율적이긴 하죠. 그렇게 반복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냥 잊고 넘어가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롱텀 메모리를 넘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미 롱텀 메모리에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통상적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친구가 어떤 밥을 먹었는데 그게 일상적인 경우라면 내가 먼저 생각을 해내죠. 어저께 너 뭐 먹었어? 물어봐요. 어저께 뭐 먹었어? 물어보면 바로 나 뭐 먹었어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저께 내가 집에 있었나? 아닌가? 아니다. 어저께 바로 밖에 나갔구나. 밖에 왜 나갔지? 아, 아침에 누구랑 약속 있어서 나갔구나. 약속을 해서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났지? 아, 맞아. 그 친구 만난 거지. 아마 어디 커피숍에서 먼저 만났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하나씩 인출해 나가고 연결을 해 나가면서 그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기억을 할 때도 일부러 내가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어떠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식, 그리고 패턴,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바로 대답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바로 대답했다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미 그 대답을 생각해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중요한 관계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기억들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려고 노력해서 정리해 놨거나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정보인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 기억에서 넘어올 단계부터 왜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경위로 이 숏텀 메모리 영역을 롱텀으로 넘겼을까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넘겼을 때 자연스럽지도 않다고 한다면 나중에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넘어왔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죠. 누군가가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들어온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이. 근데 원래 이 B라는 사람이 원래 피해자 A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기 피해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이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전에 대략 알고 있는 정보와 매칭을 시켜서 마치 피해자가 했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롱텀 메모리로 올렸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 무조건 진실이냐? 그럴 수는 없죠. 이 목격자가 얘기했던 거는 자기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거짓말을 하진 않았으나 애초에 자기가 장기 기억으로 넘길 때 받아들였던 정보 자체가 왜곡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숏턴 메모리를 워킹 메모리로 활용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똑같은 겁니다. 이건 센서리 메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워킹 메모리고, 그 다음에 이게 롱텀 메모리인데, 아까 이 자리에 적혀 있었죠? 쇼텀 메모리가.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으로는 센서리 메모리, 그 다음에 쇼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이렇게 작용을 하긴 하는데, 우리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일을 할 때, 면담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논증을 하고, 요럴 때 작동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쇼텀 메모리 영역이고, 이걸 우리는 워킹 메모리라고도 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하면 그렇죠. 처음에 컴퓨터를 켰어요. 킬 때 어떻게 작동합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윈도우 OS를 구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윈도우 OS 어디에 깔려 있죠? 하드 디스크에 깔려 있어요. 하드 디스크 우리가 말하는 롱텀 메모리 같은 거예요. 걔는 무슨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죠? 하드 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불러옵니다. 누가 불러와요? CPU란 친구가 불러와요. 불러오면서 이 CPU가 자기가 기억 장치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신 기억을 시키냐? 램이라고 하는 영역에 기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영역을 우리는 워킹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롱텀 메모리에 있는 거를 결국은 이 워킹 메모리 영역으로 다 들고 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죠. 야, 1과 2를 더해. 1과 2를 더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정보가 들어갔어요? 1, 그리고 1, 그리고 더해. 그러면 더해라고 하는 작업,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인식했죠? 우리가 롱텀 메모리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예요. 나는 1이 뭔지를 알아요. 그죠? 근데 거기 새로운 1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주문이. 그러면 아, 이게 1이구나. 그걸 우리가 쇼텀 메모리에 올려놓고요. 그 더하래. 더하기가 뭐지? 더하기가 무엇이라는 건 난 이미 롱텀 메모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아, 그걸 또 들고 와요. 그 다시 1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나는 이 쇼텀 메모리에 있는 정보 1이라는 것, 그리고 1이 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더하라는 것, 그리고 그걸 답을 1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을 CPU한테 던져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영역을 누가 관장하느냐? 워킹 메모리가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워킹 메모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기억에는 기억하는 기간도 한계가 있고요. 기억하는 양도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1과 2를 더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면담을 할 때는 어떨까요? 면담을 할 때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무슨 말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한 것도 들어야 되고요. 그 들은 말들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계산도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정보와 다른 정보라고 하면 그 다음 후속 질문을 뭘 던질 것도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 후속 질문을 던질 때 어떠한 정보를 던져야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진술을 그대로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정말 많은 정보가 내 워킹 메모리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꽤 복잡한 사건이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워킹 메모리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정도만을 프로세싱 하는 것도 매우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워킹 메모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하지 못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워킹 메모리 역량을 어떻게 극복해야만 면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과제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살짜리 꼬마 어린 아이죠. 영아한테 이 아이한테 이 아이의 워킹 메모리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친구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친구는 두 가지 정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라는 단어와 아빠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좋아라는 말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좋아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요. 아빠가 뭔지도 몰라요. 다만 엄마와 아빠가 평상시에 자기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딱 누가 뭐가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는 얘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엄마를 많이 했던 친구라면 그냥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많이 했던 친구는 그냥 아빠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삼촌이 좋아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친구는 엄마라고 대답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아빠나 삼촌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통상 아빠라고 얘기를 하죠. 왜? 아빠 했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은 결국은 워킹 메모리 안에 두 개밖에 정보를 저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라고 얘기를 했고 아빠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삼촌이라는 정보가 들어가면 이 앞에 엄마라는 정보가 빠져나가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내 머릿속에 올라와 있는 정보는 아빠와 삼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논쟁을 얘기해 봅시다. 논쟁. 통상은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됐던 거는 전 잘 모르겠으나 보통 여성분들이 이게 정보 분석가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이 프로세싱이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성과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약간 그 논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보통은 아무런 도구 없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로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은 머릿속에 워킹 메모리가 4개의 영역이 있고요. 나는 워킹 메모리가 3개의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3개의 영역이 있는 친구는요. 처음에 1번에 진술을 하고 2번에 진술을 하고 3번에 진술을 했을 때까지는 1과 2와 3이라고 하는 사이의 상관관계를 내 워킹 메모리 내에서 계산을 해서 오류가 없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네 번째 팩트가 들어왔을 때는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처음에 얘기했던 1번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원래 이 사람이 논쟁에서 이기려면 마지막에 들어온 4라는 정보가 2하고도 맞아야 되고 3하고도 맞아야 되고 2와 4하고도 맞아야 되고 2, 3, 4도 맞아야 되고요. 결국은 1과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1하고 맞는지를 머릿속에서 계산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은요. 여성이라고 칩시다. 상대방은 네 번째 스택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네 번째 정보가 들어왔을 때 너 네 번째 말했던 정보는 2번과 3번하고는 일관성이 있어. 그건 알겠어. 하지만 첫 번째 네가 얘기했던 거하고는 일관성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면담에서 논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어? 야, 너 일본에서 아까 그 얘기 했잖아. 그거하고 네가 방금 얘기했던 4번하고 안 맞는데? 아,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해보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논쟁을 하거나 이런 게 할 때는 결국 이 워킹 메모리 영역이 꽤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워킹 메모리 안에 많은 정보를 넣은 상태에서 그 워킹 메모리를 잘 활용을 해서 정보와 정보들끼리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담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 사건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사자입니다. 조사를 하는 나는요, 수사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변호인이 될 수도 있고, 내부 감사관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보통은 면담자는요, 내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빼내야 되는 상황인데, 내 머릿속에 워킹 메모리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프로세싱이 안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이제 수사관을 예를 들어볼게요. 모니터가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 일단 타이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질문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질문할 것도 예상을 해야 되고요. 답변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답변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수사 기록이나 면담 기록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 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한 거를 또 기록까지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미 워킹 메모리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워킹 메모리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과연 피면담자의 말을 들을까요? 들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분석을 못 해내죠. 왜? 난 차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여기 보시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심리학자가 쓴 논문이에요. 더 매직 넘버 7 플러스 5 마이너스 2라는 건데 인간은 단기 메모리에 7개 정도의 정보를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많은 사람은
9개, 적은 사람은 5개의 숫자 정도, 그리고 5개의 정보만 쇼텀 메모리, 워킹 메모리에 저 정보를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보량을 넘어가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이건 뭐 정설이죠. 그래서 면담에서도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수사관들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워킹 메모리에 올려놔요. 그리고 질문만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워킹 메모리가 꽤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질문까지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논쟁에서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면담을 할 때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제어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오히려 듣고 분석할 수 있는데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노트와 요약과 구조화와 클러스터링과 상대방의 워킹 메모리를 채우기를 위한 작전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죠.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게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상대방에게 순서도 기억하고 인출하기 쉽게 이 순서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혀 생뚱맞은 질문들을 던질 때 상대방은 그 정보를 듣고 인출하고 답변하는 와중에 워킹 메모리가 계속 쌓여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유 있게 생각하고 비우고 적어놓고 메모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핑하고 적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고 상대방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지를 계속 계산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면담은 결국은 망치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억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